넘겨서 14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삼각형 ABC에 대하여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P의 위치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삼각형 ABC가 고정이 돼 있고요. P라는 점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 P라는 점은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요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거 더하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거 더하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한 값을 구하면 이런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값이 나올 때도 있고 더 멀리 있으면 엄청 큰 값이 나올 수도 있지. 맞아? 근데 이 무수히 많은 거리의 제곱의 합 중에서도 최소가 되는 가장 짧은 값이 가장 작은 값이 나오는 위치가 어떤 위치가 봤더니 바로 뭐다? 무게중심 G에 놓여 있을 때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이 가장 짧더라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그거를 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위치는 뭐와 일치한다? 시작! 무게중심 G와 일치한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작업을 해볼 거고요. 미리 여러분한테 하나 안내를 해드리자면 이 두 번째 줄이 엄청 길어요. 여러분이 어설프게 쓰다 보면 종이를 뚫고 나가야 돼. 글씨를 되게 작게 써줘야 될 겁니다. 자,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라는 점이 x1, y1이에요. B라는 점이 x2, y2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AB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 시작!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그러면 선분 AB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 시작!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즉 루트만 빼버리면 되지. 맞습니까? 이제 그거 할 거예요. PA의 제곱을 구할 겁니다. 오, P는 여기 있고 A는 여기 있어. PA의 제곱 구하면 이렇게 되겠네.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PB의 제곱을 계산할 겁니다. P하고 B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므로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P하고 C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므로 x-x3의 제곱 더하기 y-y3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은 엄청 조그맣게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쓸 거냐면 얘를 윗줄에 쓴 걸 전부 다 전개해서 쓸 거야. 와씨 이렇게 써도 꽉 찼는데 전개해서 쓰면 넘치겠죠? 글씨 엄청 작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쓰기는 쓰되 선생님이요. x는 x끼리 모아서 앞쪽에 써줄 거고 y를 전개한 식은 y끼리 모아서 뒤쪽에 써줄까 합니다. 자, 써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제곱 그리고 그냥 마이너스 2x1x에다가 플러스 x1의 제곱. 자, 이번에는 요 두 번째 x 시작! x의 제곱 마이너스 2x2x에다가 플러스 x2의 제곱 썼어요. 자, 세 번째 쓰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3x 플러스 x3의 제곱 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y에 관해서도 쓸 거야. 그러면 y의 제곱 마이너스 2y1 y 플러스 y1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2y2y 플러스 y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y3y 플러스 y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두 번째 줄은요. 선생님이 글씨를 엄청나게 조그맣게 써야지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적어둡니다. 자, 그리고 계산을 할 거예요. 어떻게? 자, 얘를요. 이제 내림차순으로 계산하면 그래, x의 제곱은 x의 제곱끼리 계산해서 3x의 제곱이 되겠네.
자, 그리고 요번에는요. 바로 요 녀석끼리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2하고 x는 공통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앞으로 빼고 중간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의 x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찌끄레기가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이므로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요 작업과 똑같은 작업을 y에 관해서도 하겠습니다. 3y의 제곱 마이너스 2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의 y 플러스 y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상태가 됐어요? x에 관한 2차식인 동시에 y에 관한 2차식이 됐습니다. 자,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푼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볼 거예요. 각각. 자, 요 식을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을 해보려고 했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완전 제곱식 변형할 땐 x제곱 앞에 저런 3 이런 숫자 있으면 너무 힘들댔는데 그래 3을 앞으로 그냥 빼버려야지. 이렇게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x의 제곱이 남을 테고 3이 앞으로 나갔으니까 요 식은 뭐가 돼야 돼? 빼기 3분의 2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x 이렇게 적어줬어요. 자, 중요한 것은 완전 제곱식을 쓸 때는 상수항 말고 1차와 2차만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쓰는 거죠. 어떻게? 요 녀석의 절반. 자, 요 녀석의 절반은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2만 없다고 치면 되지. 즉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전체에 뭘 한다?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얘는 결국에 3분의 니까 제곱하면 9분의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전체의 제곱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은요. 사실 생판 없던 녀석이 하늘에서 똑 떨어진 거지. 그래서 더해준 만큼 어떻게 합니까? 빼줄 거예요. 3하고 9를 계산하면 3분의 1로 시작되니까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전체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거고 여기에 끼어들지 못한 찌끄레기식이 있지. 누구? 요 상수항에 해당되는 요 식을 뒤에 더해주시면 돼요.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이다.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 작업을 y에 관해서도 한번 또 할 거야. 더하기. 이번에 y항을 적어야지. 자, 그런데 x하고 y하고 구조가 똑같으니까 한 번 고생했으면 두 번 고생할 필요 없지? 그대로 써줍니다. 3배의 y의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y 더하기 9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전체의 제곱에 빼기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라고요. x라는 문자를 y로 바꿔서 한번 그냥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볼까? 아, 드디어 얘 완전 제곱식으로 쓸 수 있겠나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3배. 얘는 뭐가 되겠어요? x. 중간 보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고 뭐라고 써주면 된다? 3분의 x1 더하기 중가로 칠 필요 없네요. 미안해요. 소가로로 갈게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찌끄레기식 써줍니다. 마이너스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의 제곱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x3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됐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y도 3배의 y-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오겠네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했더니 이런 식이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에 3의 x-5의 제곱 플러스 7, 야,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봐! 이러면 우리 최소값 만들기 위해서 이 녀석을 뭐로 만들어? 0으로 만들지. 즉 x자리에 5 대입하면 최소값이 7이 된다. 이렇게 배웠죠? 똑같습니다. 야, 요거 두 개의 최소값 구해봐! 라고 하면 바로 완전 제곱식에 해당되는 요 녀석을 뭐로 만드는 x값? 0으로 만드는 x값. 얘를 뭐로 만드는 y값? 0으로 만드는 y값을 대입하면 그때가 최소값이요. 근데 0으로 만드는 x값이 뭔데? 불러볼까? 시작!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y값은 시작!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예요. 즉, 점 P의 xy 자리가 바로 저 위치에 있을 때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은 최소다야. 그런데 이런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점 P는 바로 뭔데? 이런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점 P는 뭔데? 무게중심 G. 되겠습니까? 그래서 점 P는 무게중심 G다라고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 풀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열나 짜증나지? 어려운 건 아닌데 열나 짜증나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숙제를 하다 보면요, 이거 다 쓰라고 요구하는 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써보십시오. 예. 그리고 나서요, 그 외에 나머지 문제들은요, 그냥 요런 질문을 던질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공부했으니까 이걸 다 써서 저 결론을 낼래? 외워서 얘는 무게중심 G야라는 결론을 낼래? 외워서. 알겠습니까? 시간을 이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론을 외우시면 돼요. 한번 읽어나 보고 가자. 제목만 시작! 삼각형 ABC에 대하여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 플러스 PC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위치는 무게중심 G. 한 번 더. 삼각형 ABC에 대하여 PA의 제곱 플러스 PB의 제곱 플러스 PC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의 위치는 무게중심 G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같은 비율로 등분한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가끔 어떤 학생들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다. 자, 같은 비율로 등분했다는 건 원래 삼각형 ABC가 있었어. 그런데 이 변을요. 3대1, 3대1, 3대1이라고 똑같이 등분을 해가지고 새로운 점을 만들어서 새로운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이때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원래 있던 파란색 삼각형하고 나중에 만든 노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항상 어떠하다? 일치한다야. 즉 출제자는 우리한테 이렇게 3대1로 내분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노란색 삼각형의 무게중심 구해보겠어. 이러면 이 개념을 아는 애들은 그냥 어떻게 풀어요? ABC의 무게중심을 그냥 구해버리는 거지. 왜? 같으니까. 근데 이 개념이 없는 애들은 뭔 짓을 해? 내분점 배웠다고 내분점을 구해요. 힘들게 P를 막 구해. 얘를 힘들게 구해. 얘를 힘들게 구해. 그래서 이거 3개 가지고 다시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공식 있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무게중심으로 푸는 거야. 그럼 여러분은 그냥 원래 삼각형으로 무게중심 만들래? 내분해서 무게중심 만들래? 원래 삼각형.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만약에 1대1로 내분되면 여기도 뭐가 난다. 시작. 1대1, 1대1. 3대2로 내분되면 시작. 3대2, 3대2로 같은 비율로 등분된 새로운 삼각형의 무게중심만 원래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 즉 무슨 얘기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보통 G라고 쓰죠? 요 무게중심 G는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 G와 일치한다라고 한마디만 적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요. 세 번째 개념 배우기에 앞서서 엄청 중요한 개념이야. 이 파트에서는 중선 정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선에는 되게 여러 개의 선이 있다.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있을 때 다르게.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이요, 요 한 편에 중점을 잡아 가지고 선을 이렇게 그었어. 얘 무슨 선이라고 불러? 얘 무슨 선이야? 이 선의 이름은? 얘기했잖아. 중선이라고요. 얘 중선이에요. 되겠습니까? 또 하나 물어봐야겠다. 삼각형 이렇게 있거든?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아래 있는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이런 선을 우리 무슨 선이라고 불러? 수선. 수선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여기 각이 있는데 요 각을요 이렇게 반땡반땡해서 선을 그었어. 얘 뭐라고 부르지? 장난치지 말고 직선 하나도 없어. 뭐야? 네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불러요. 네 각의 이등분선. 안쪽에 있는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자, 요번에는 여기 변이 있거든? 얘를 이렇게 이등분 한 다음에요.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90도로 선을 그어버렸어. 요거는 뭘까? 이 선의 이름은 뭘까?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너희들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내심외심을 배우냐? 좀 이상하다. 자, 밑에 15페이지 있지? 15페이지 밑에 여백 있지? 여백에다가 요거 다 좀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여백에 좀 그려놓으세요. 가로로 그리고 밑에다 이름을 적어놔. 가로 라인으로 삼각형 4개 그리고 밑에다 이름을 적어놓으십시오.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꼭지점에서 시작하는 거 중선, 수선, 내각의 이등분선이고요. 요 녀석만 변에서 시작해.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왜 중요하냐? 세 중선의 교점이 뭔데? 세 중선의 교점이 뭔데? 세 중선의 교점이 뭔데? 무게중심이에요.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뭔데? 내심이에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뭔데? 외심이에요.
그러면 수선의 교점은 뭔데? 수심이에요. 알겠습니까? 사실 여기에다가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해서 방심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는데 방심은 고등수학에서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 공부를 해놔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우셔야 합니다. 무슨 심이 무슨 선과 관련이 돼 있는지. 이거 좀 여백에다가 아예 필기를 좀 해드리고 갈까요? 네. 그 밑에 여백 좀 더 있지? 그 여백에 아예 필기를 좀 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뭐의 교점이라고?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두 번째. 자, 요번에 내심부터 할까요? 내심은 뭐라고? 세. 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세 번째. 외심. 얘는 뭐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네 번째. 수심. 세. 수선의 교점이에요. 자, 그리고 5.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삼각형의 오심이니까 방심까지 정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내각의 이등분선과 다른 두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여기서 내심은요, 원의 중심이야. 원은 원인데 무슨 원? 내적 원의 중심이에요. 자, 외심은 뭐의 중심입니까? 외적 원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방심은요, 방적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이 되는 개념은 삼각형의 오심주에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우리는 얘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삼각형의 5가지 심, 오심이라고 불러요. 이 중에서 고등수학까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개념은 요 1, 2, 3, 4, 4개의 개념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우선 여기까지 필기. 자, 외우는 요령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봐봐. 방심 안 외워도 돼. 왜? 근데 봐. 수심. 이거 외우기 쉬운 거 같아, 어려운 거 같아? 쉬워요. 쉽지? 수심. 수선의, 세 수선의 교점. 맞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 1, 2, 3 중에 제일 쉬운 건 누구야? 1번. 무게중심. 뭐야? 시작. 세 중선의 교점이에요. 이거 외우기 쉬워. 그런데 중학교 때 아주 적극적으로 배웠던 내심, 외심을 생각외로 학생들이 되게 못 외워요. 외는 요령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심이지. 여기에 뭐가 보여요? 내자가 보여요. 되겠습니까? 내심하면 아, 내자가 들어가는 게 뭐였지? 아, 세 내각이었구나. 그리고 각에서 만들어지는 선은 딱 하나밖에 없어. 각의 이등분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네, 아, 각은 이등분선밖에 없었어.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내심의 반대가 뭐야? 외심이지. 외심이라고 보면 되지. 좀 대응되는 개념으로. 근데 얘가 각이야, 각. 내심이 세, 네, 각. 어머, 내심이 각이었구나. 그러면 외심은 뭐에서 출발한다? 각이 아닌 변에서 출발한다. 변에서 출발하는 개념은 딱 하나. 이 변에 뭐밖에 없다? 수직 이등분선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요런 특징을 좀 기억을 해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알겠나? 예, 특히 이거는 중학교 과정이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중선이 뭔지 이제 확실히 아나? 예, 알죠? 자, 그래서 우리는 중선을 안다 라니까 중선 정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선 정리는요, 어떤 개념이냐면 삼각형에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MC, BM, BM, MC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B형으로 필기하자. BM의 제곱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암기를 시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삼각형 ABC가 있었거든. M이라는 건 보통 뭐야? 이렇게 중점을 의미해요. 그러면 중점과 꼭지점을 연결하면 중선이라는 개념이 생기지.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중선 정리의 또 다른 이름은요, 파푸스 정리라는 개념입니다. 파푸스 정리라는 개념인데 얘는 공식이야. 외우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얘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사실 MC의 제곱을 하나, BM의 제곱을 하나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맞아? 요 공식을 외워야 돼. 그런데 제일 머리 나쁜 애들이 이 공식 어떻게 외우는 애들인 줄 아세요?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다 라고 알파벳으로 외우는 애들이 제일 머리가 나빠요. 왜? 알파벳은요, 문자는 바뀌기 나름이야. PQR로 바뀔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ABC로 외웠어. 적응이 빠르게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공식을 이렇게 외울 겁니다. 자, 공식 암기라고 해놓고 밑에다가 이 공식을 암기하는 가사를 적어놓도록 하겠다.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이게 노래 가사.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라고 요렇게 외울 거예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은 2배의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이다. 되셨습니까? 자, 노래가 있으면 모두 있어야 돼. 율동. 율동과 노래를 같이 외우셔야 돼요. 안 외우는 사람은 따로 세워가지고 할 거야. 이렇게 외우는 거야.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2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율동. 알겠지? 자, 시작!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2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한 번 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2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한 번 더. 노래! 얘들아, 노래를 안 부르면 어떡해? 노래도 외워야지. 율동과 노래는 같이야. 자, 노래 부른다. 시작!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2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한 번 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2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노래 안 부르는 사람 있다. 다시 시작!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2배의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다. 라고요. 노래와 율동으로 기억해 두는 게 적용력이 제일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의 용도는 뭐냐? 내가 문제를 푸는데 중선이 보여, 중선. 그러면 이거 혹시 중선 정리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겠죠. 근데 중선은 뭐로부터 만들어져? 중점으로부터 만들어져요. 문제를 푸는데 출제자가 도형에 중점을 주고 있어. 그러면 이거 혹시 중선 정리 아니야? 라고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곱의 합. 대수의 식이 주어졌는데 대수의 식의 구조가 뭐의 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이런 제곱의 합이면 중선 정리 공식은 전부 뭐로 이루어져 있어?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이거 혹시 중선 정리 아니야? 라고 의심하셔야 돼요. 요런 요소들이 보일 때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 중선 정리를 증명을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중선 정리를 증명하는 요 방법은요. 중선 정리뿐만 아니라 요런 패턴의 요런 패턴의 다른 모든 데서도 증명 방식이 똑같아. 즉 이거 하나 알아두면 되게 여러 군데 활용해서 증명을 써먹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잘 들어놓으세요. 여러분 과제물에도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 증명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선생님이 지금 가르친 파푸스 정리는요. 삼각형의 꼴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각형은 항상 그 정리가 성립해. 그래서 그래? 그럼 이 세상에